나를 살리면서 암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암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제 증거 중심주의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의사들이. 왜냐하면은 저명한 유수한 어떤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일단은, 저도 그랬지만 동료 의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와 하면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논문들과 이런 것들은 다 후원을 통해서 논문이 작성되는 거잖아요. 개인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뭔가 후원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연 허브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비던스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허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중금속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떤 허브를 통해서 치료해 보니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수많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월등히 효과가 좋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 병원에 온 환자들은 이제 그걸 추천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중금속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야죠, 우리 몸에. 그래서 면역 비타민 하면 비타민 D가 제일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햇볕 보면 만들어진 비타민이 D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혈중 레벨로 기준 잡았을 때 정상인은 한 40에서 60이 정상이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저는 한 7, 80 이상 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햇볕을 하루 종일 뻘겨벗고 있어도 못 만드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햇볕이 강한 여름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한 3, 40분 정도 노출됐을 때 만들 수 있는 양 해봤자 5에서 10도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혈액 검사하면 기본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암을 예방하겠어요? 그러니까 60, 70까지는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겠죠. 비타민 D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고용량을 쓰게 됩니다. 비타민 C가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그 기전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속에 보면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인데, 이게 비타민 C의 산화 형태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얘가 실제 굶은 상태에서 내가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또는 주사를 맞게 되면은 얘가 피를 타고 돌다가 암세포에 얘가 당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여기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서 NK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사멸세포라고 있는데, 이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돌아다니면서도 암세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건데, 어떤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게 지나다니면서 이 암세포를 인식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럼 잘 잡아먹겠죠.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는 허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암 대사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듯이.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들어가서 나한테 쓰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암세포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이 먼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암 대사약물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암이 좋아하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이 모두 차단하는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못 들어가게끔. 그러면 저희들은 먹고 살면서 암세포는 굶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 굶겨 죽이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암 대사약물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게 되고요. 그거와 함께 어떤 분들은 항암제를 받아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항암제를 저는 용량 그대로 안 주고요. 한 4등분 하든지 8등분 해가지고 아주 소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 양리작용을 통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는 얻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면서 암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암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암은 때려잡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실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70대 넘는 노인들을 오톱시라고 하는 해부를 해보면은 진단받지 않은 암을 남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갖고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진단을 못 내리고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때려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같이 가면 되는데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허브는 실제 양리작용도 좋고 너무 좋은데 약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자연에 존재하는 성분 그대로는 약을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를 약간 변형을 줘야 돼요. 그 약 성분에다가
뭐 메틸기를 붙이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염소기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성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리작용은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을 갖고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약물은 자연에 없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약사가 한 5년 정도를 독점 판매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무리 광고해봤자 이건 독점권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허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마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암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혈압, 당뇨 진단받았다고 뭐 사형 선고 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내가 뭔가 삶을 잘못 살고 있고 너무나 내 몸을 헌신하면서 나의 몸을 불살라가면서 지금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지쳐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왔다면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건데, 그게 생기기 전에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또 내 가족하고 내 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여생 동안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나가서 돈 벌겠다고 막 바쁘게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마인드만 바뀌고요. 이 암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얘랑 나랑 같이 가는데 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를 컨트롤한다면은 충분하게 내가 얘를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뭐든지 막 온 힘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서 얘를 때려잡겠다고 하시면은 전반전을 지나서 후반전 들어가면은 지쳐서 뛰질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수들이. 그러면 안 되고요. 전반전은 어떻게든지 잘 버티게 되면은 우리가 후반전에는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신 분들도 많고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 중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그분은 갑상선 암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니까 수술하라고 권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 안 하고 저는 원장님 그냥 기능의학적으로 치료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좀 걱정을 했죠. 그냥 간단한 건 수술하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할까? 그래도 저는 이제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열심히 수액 치료도 하고 오프라벨 드럭도 드리고 면역을 높이는 치료를 해드렸죠. 그래서 한 1년, 1년 반 정도 치료하고 났더니 나중에 초음파를 봤더니 그 전에 있던 암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경험을 하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안 올리는 겁니다. 일부러. 환자들은 아는 지혜는 없고 지식은 없는데 주류의학에서는 당연히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을 갖고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뭐 수술하거나 방사능을 하거나 항암치료하는 게 당연한 코스인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기능의학자한테 와서 얘기 들을 때는 좀 다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맞는지에 대한 어떤 혼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본 다음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든지 후회는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저희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기능의학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선택이 바른 길이 될 수 있게끔 안내는 해드릴 겁니다.